주목! 예. 예. 주목하는 거 다 보네요. 예. 주목입니다. 주먹이 아니고, 예. 주먹은 아베한테 먹이는 거죠. 예. 아베한테. 예. 예, 맞습니다. 예. 날씨가, 점점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낮에도 잠깐 덮었다가 밤 되니까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제가 이불을 안 덮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불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예. 점점 추워진 이제 날씨가 점점 시원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름은 버티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641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함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안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 수녀들에게 이 땅을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그리고 그분들을 기억하는 의미로 묵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임을 위한 행지고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지성미야! 폐기됐다! 사드 배치! 처리하라! 대한민국 자부심 우리가 지켜내자! 사드 가고 평화오라! 예, 모두 앉아주십시오. 야, 이제 어느 정도 적응될 만도 하는데 이거 끝까지 하면요, 야, 여기 삼각근이라고 하죠. 여기 우리합니다. 막, 예, 다들 어깨 괜찮으시죠? 예, 예, 아직은 괜찮아요, 저. 예, 몇 년 할지도 모르는데. 네. 제 다음에 마이크를 받으실 분이 이제 김충환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의 위원장이신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답니다. 많으신데 아마 지금 제가 지금부터 좀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고 싶은데, 지소미아가 폐기됐습니다. 아니죠. 종료가 됐습니다. 폐기가 아니고, 예, 정확하게 말하면 종료죠. 종료란 말은 다음에 또 연장할 수 있다. 예, 폐기가 아니고. 그런데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언제 체결이 됐냐면은 탄핵 정국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었을 때요. 그때 갑자기 미국과 일본이 서둘러 상국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핫바지죠. 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대리를 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협정시킨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서 사드 배치가 사드 배치 한이 많이 가면서 이제 막 떠들고 사드가 임시 배치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서 사드를 배치하여
북한과 중국 쪽에 있는 군사 정보를 빼내서 일본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군사 정보를 우리 쪽에 우리가 필요한 군사 정보를 우리가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일본에게 뭐 서너 차례 정보를 받았는데 그거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다지 우리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익이 없다. 단 일본이 우리한테 가져간 건 굉장히 많았다. 사실상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익이 되지 않는 협정이었다. 예,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은 깜짝 놀랐죠. 설마 이거를 종료를 하겠냐, 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초강수를 뒀죠. 너 따위 것들하고는 뭔가를 나누지 않겠다. 네. 일본에서 반응들을 보면은 뭐 다 충격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네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과거 우리나라의 식민지였던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소국이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2등 시민인 대한민국이 감히 우리 대국 일본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겠죠. 누가 저거 보고 대국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일본은 대국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끼리만 대국이라고 얘기하죠. 자, 대한민국 정부 나름 여론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결정을 내렸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본과의 외교 갈등도 계속 심화될 것이고 경제 갈등도 계속 심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무역협회에서 7월달 한국과 일본의 무역 오가는 거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이 입은 손해보다 일본이 입은 손해가 약 한국의 70배랍니다. 70배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베가 오판했다. 을따위가 갑질을 하다가 조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갑질은 갑이 해야 되죠. 물건 사는 사람이 갑입니다. 물건 파는 사람이 갑이 아니죠. 을따위가 감히 갑질을 하다가 지금 똥줄 타고 있습니다. 자, 아베가 오판한 거 확실해졌습니다. 자, 우리는 더욱더 가열차게 지금과 똑같이 지금 수준보다 약간 더 해도 됩니다. 반일 운동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오만방자한 일본의 아베 정부에게, 일본 정부에게, 일본 우익들에게 그간 대한민국 정부를 그리고 우리 선조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런 과거사를 반성하겠다, 반성한다는 말을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서대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의 김충 위원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발언을 조기교육, 가족사랑 이런 쪽으로 주제를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 정부는 종료입니다. 저는 폐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종료라고 해야 돼요. 외교적인 이야기입니다. 외교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종료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폐기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폐기. 정부서는 계속 가면은 우리도 폐기한다. 이제 앞으로 없다. 이렇게 할 수, 이제 협상의 여지를 두는 거예요. 정부서 하는 거는. 우리는 국민은 이제 폐기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첫째, 폼페오가 한국에 대해서 좀 섭섭한 발언을 했어요. 정치적인 발언이죠. 제가 보기에는 비건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입장을 다 듣고 지소미아 종료하는 것에
묵인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미국과 이야기돼서 종료했다라고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하면은 일본과 미국도 관계가 있는데 미국이 난처해질까 싶어서 그 이야기를 안 한 거죠. 그 미국에서는 또 정치적으로 폼페이오가 나서서 한국 너가 좀 잘해봐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보는 순간 저는 뭐냐면은 이제 한국이 이명박 박근혜와 다르게 시키만 하던 정부가 아니라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미국만 쳐다보고 있고 일본만 쳐다보고 있던 대한민국을 영국과 독일이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에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의 관계가 다른 것을 보지 못했는데 영국과 일본이 영국과 독일이 도와주겠다. 아까 대국 이야기 나왔는데 대국은 일본은 쫄장부 국가예요. 과거를 반성하고 용서를 바라면은 용서해 줄 때까지 사죄를 해야 된다고 한 게 독일이에요.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지금 독일 정부는 용서할 사람이 용서해 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사죄해야 된다고 하는 게 독일 정부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일본은 뭐냐면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하는 새끼들이라고. 차원이 다르죠. 이 대국과 이 쫄장부 국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주체적으로 국제에서 국제 관계에서 새롭게 돌아가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영국의 이 여왕 초청으로 영국의 여왕이 타는 마차를 타고 국빈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갔다 왔는데 언론에는 하나도 안 났어요. 제가 버킹엄 궁전에 가 그 마차를 구경을 다 했거든. 타보지는 못했는데 마차가 그냥 여왕이 타는 마차 한 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행사 때마다 다른 거야. 막 수십 개가 있어요. 그리고 말도 막 수십 마리 그래서 키우고 있더라고. 그를 타고 가는 경우에서 그게 이제 국적이 높아지는 거죠. 유럽의 선진국들이 인정해주는 정도의 국격이 높아지고 있다. 그 글로벌 호구 때와 경제를 그들 내는 이명박 박근혜와는 다르다. 군사 독재 정권도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격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인데 이번에 이제 장관급 청문회 7명을 청문회 해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6명이 지금 사라졌어요. 어디 간지 없어요. 조국만 지금 있어요. 근데 조국 개인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든지 사법개혁이나 이 정책에 대한 논의는 사라져버리고 딸이 어떠니 뭐 엄마가 어떠니 이게 지금 가족관계만 지금 덜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하고 조중동에서 연일 낸단 말이에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할 때는요 한 달 동안 기사가 2,800건인데 조국은 하루에 2,700건씩 올라와요. 골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냐면 검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조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는 게 없어. 그죠? 청문회 하자까지 청문회 안 해. 청문회를 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 아니에요. 양쪽 이야기를. 우리가 어느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청문회를 하자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지. 왜? 우리가 이만큼 떠들었으니까. 황교안 때는 한 달 동안 2,800건인데 우리는 하루에 2,700건씩 언론에 기사 쓰고 다 했으니까 자진 사퇴를. 거기에 시떡 넘어가는 놈들이 많아요. 자진 사퇴해야 된대.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산대. 자진 사퇴하면요 거기서부터 밀려가 문재인 정부는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전략적인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평론가 한다고 하고 뭐 앞에 나서가 지랄하고 있는 꼬라지 이 꼬라지라고. 제가 패친 다 잘랐어요. 우리의 주장은 청문회해야 조국 이야기도 들어보고 정말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 국민 여론이 딱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임명 안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어? 대통령은 일단 청문회 해도 하면 청문회에서 제대로 다 까발기가 국민 여론 조사해갖고 한 50% 넘어 도저히 자기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날라가면 돼. 임명 안 하면 돼. 청문회도 안 하고 자진 사퇴해라, 임명 철회하라.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건 독재 국가에서 있는 거예요. 법이나 제도나 이게 민주주의 절차를 왜 만들어놨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만들어놨어. 그걸 안 따르고 조중동부터 장한당까지 생지랄 해놓고 자진 사퇴, 이 독재지. 장한당이 독재야. 그 새끼들 머리는 독재밖에 없어. 지소미아 딱 얘기하라니까 김문수 독도는 누구하고 방하냐? 일본이 독도 몰라고 저거 땅이라 하는데 일본하고 깼는데 독도를 누구하고 방하냐고 지랄하는 새끼가 그 새끼라고. 대가리 덩기 없어. 공구리 쳐놨는지 대가리에. 그래서 우리의 주장은 청문회 해라.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진 사퇴나 임명 철회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 왜 민주주의 절차를 안 그러냐? 대통령이 청문회 하라고 보냈으면 청문회 해갖고 불가면 불가, 가면 가 보내면 될까 이가. 이 두 가지는 원래 예상이 없던 발언인데 사건이 있어서 제가 발언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9월 4일부터 2주에 한 번씩 우리 이재동 농민회 회장님하고 이렇게 여성분들이 하는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가 있어요. 성주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강좌를 개설합니다. 하는데 9월 4일 첫 강좌고 2주에 한 번씩 이래서 4번의 강좌를 하는데 제보고 첫 번째 강좌에 요청이 와서 이제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많은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식생활 교육과 다른 어떤 철학적 의미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생활 교육 이제 전국 네트워크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환경, 건강, 배려예요. 그래서 환경이 과연 뭔가, 그 다음에 사람에게 건강은 뭘 의미하는가, 어떤 건강을 의미하는가, 또 우리는 어떤 환경을 추구하는가, 또는 배려라고 했을 때 이 배려라는 게 과연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근데 배려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보통 우리가 배려한다 이러면요, 남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남을. 그죠? 남을. 예를 들면은 지표장에 딱 오면요, 먼저 딱 오면은 이재동 회장이 막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바닥에 담배꽁초가 딱 보이잖아요. 막 주워요. 주섬주섬 주워가 버려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안 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배려예요, 이게. 배려. 이 배려가 생겨날락하면요, 일단 자기 배려부터 해줘요. 나한테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나한테 배려하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부터 배려가 출발해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이 돼야지 그 다음 상대방한테 배려가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딱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저 사람이 불편한 걸 도와주고가 배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의 철학도 그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인데, 조기교육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엄마가 아니죠. 아기가 없을 때, 아가씨일 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여기서 문제 제기는 뭐냐면요, 이 결혼을 사랑해서 했는가, 조건 보고 했는가. 물론 사랑도 하고 조건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결혼 풍토를 봐요. TV 드라마에 나오는 풍토를 보면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해요. 그죠? 또 남자도 여자를 사랑해요. 결혼하자. 사랑하면 결혼하면 돼요.
그죠? 사랑하면 결혼하면 되잖아. 근데 조건을 따져요. 남자가 집 살 수 있는가? 차 살 수 있는가? 여자는 가전제품 사올 수 있는가? 따져요. 그럼 그게 안 되면은 양가 부모가 갈등이 생기고 이러가 깨져요. 결혼이 뭐냐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조건 보고 결혼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럼 조건 보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결혼해서 또 조건 따져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사랑은 영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 그 승부역에 가면요. 승부역이 뭐냐면 하늘 아래 세평 땅 하면서 이 옛날 있었던 철도인데 일본 일제 시대 때 그 석탄 실어 나가는 건데 지금 그 뭐고 그 무슨 재련소 환경 문제가 문제되는 그 밑에 역이 바로 승부역인데 가면은 역에서 내려서 한 30분 있다가 역에서 타고 나와야 돼. 안 그러면 한 수십 킬로 걸어 나와야 되는 꼴짜기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이런 그 벽에다가 철망으로 된 철사로 해놨는데 자물통을 막 쫙 걸려 있어요. 쇠사슬부터 쇠사슬 자물통 이래갖고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의 사랑을 약속 자물통 잠가 놓는 거예요. 쇠사슬로 감아놔요. 그래 놓고 약속했다는 거지.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족쇄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나는 근데 영원한 사랑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죽으면 돼요. 한창 사랑하고 막 할 때 죽으면 그거는 역사의 기록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남는데 한창 사랑해가 결혼해가 살아가 쭉 하는데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 그때도 사랑한다 아니죠. 요새 황혼 이혼 많잖아요. 사랑은 영원하지. 사랑도 기승전결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영원하다고 믿는 순간 거기에 그게 족쇄가 돼가지고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이 왜 변하니가 아니라 사랑이 왜 안 변하니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도 봄, 꽃 피울 때 봄에 딱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 막 하잖아요. 애 하나 딱 놓잖아요. 그러면은 아내의 관심이 남편 안에서 아들한테로 자식한테로 딱 갑니다. 그죠? 자식이 생기는 순간 아내가 남편의 이 사랑이 좀 약해지는 거죠. 아이한테 사랑이 갔으니까. 아이 하나 둘 셋 키우고 나면 막 산다고 바쁩니다. 좀 키워놓고 나면 50 넘어요. 50 넘어서 사랑은 벌써 가을입니다. 결실을 맺은 자식으로. 그럼 60, 70 되면요. 그때는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사람의 봄은요. 15살까지. 여름 30살까지. 가을 45살까지. 겨울 60살까지입니다. 그럼 한 갑자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60살부터 다시 봄이 와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되고 바뀌는 건데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거기 강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애를 이제 낳았잖아요. 애를 낳았는데 요즘 다 안아 키우잖아요. 안아 키우잖아. 없는 사람 없어요. 잘 안 업어요. 제가 막내 동생이 내하고 11살 차이인데요. 내가 중학교 때 야가 애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두둑이 해서 이렇게 나는 중학교 1, 2학년이니까 놀러 가고 싶어요. 마을에 친구들하고. 나가려고 하면 엄마가 애 좀 봐라. 이러면 애를 업고 나가요. 동생을 두둑이 해서 업고 나가가 한참 막 두둑이 업고 뛰놀다 보면은 오줌 싸잖아요. 뜨끈뜨끈해요. 그럼 집에 뭐 오줌 쌌다 하고 뭐 갈고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뭐냐 하면은 애를 업는다는 거죠. 그 요즘 만나면 네 애 업고 다녔지. 막 그때는 좀 남자가 애를 두들기가 업고 댕기 좀 부끄럽게 느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나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업고 되는 거지.
우리 집 딸이 없으니까 내가 키워야 된다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게 애를 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자, 애는 불화, 굉장히 활동적이고 지금 초등학생들도 막 뛰댕기잖아요. 운동장에 풀어놓고 막 물에 뛰댕기고 막 이게 화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화가 불화자예요. 불이 올라와요. 근데 안으면요 심장이 불이에요. 화 오행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아기의 그 화기와 엄마의 심장 화기가 만나는 거죠. 안 좋다는 거예요. 화는 물하고 만나야지 조화가 상생이 되는데 화하고 만나는 게 애한테도 안 좋고 엄마한테도 안는 게. 근데 애가 엄마를 안으면요 애는 엄마만 봐요. 엄마는 아기만 봐요. 그럼 엄마가 아기만 보면은 아기한테 모든 걸 걸어. 우리 애가 최고가 돼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바람대로 애를 키우려고 해. 애는 엄마만 쳐다보고 엄마가 시킨 대로 해. 애가 주체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애를 업어야 되느냐? 이 뒤에 신장을 타고 뼈를 올라가는 이 골수 올라가는 게 이게 음의 기운이에요. 신장에서 나오는 거는 다 진짜 물의 기운이 음의 기운인데 정액, 골수, 정수 막 이런 이제 피 이런 게 다 이제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등은 음의 기운이 있어요. 신장하고 뼈에. 그럼 아기를 업어요. 그러면 아기의 그 뜨거운 화의 기운과 얻고 있는 음의 기운이 만나서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뭐냐면 아기를 얻고 있으면서도 설거지도 하고 책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엄마의 삶이 생겨나요. 아기는 등에 옆에서 길 가는 사람 보고 엄마만 안 쳐다보잖아요. 엄마가 다 쳐다보면서 세상에 보는 눈이 열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좀 더 크세요. 애가 다른 애는 한 1년 더 있어야지 뒤집는데 우리나라는 금방 뒤집었어. 우리 아가 한 6개월 빨리 앉았어. 1년 빨리 걸어. 우리 애 천재 아니야? 절대. 때가 돼. 이빨이 날 때 나야 되고 그럴 때 걸어야 돼. 빨리 한다고 해도 빨리 하면은 몸에 균형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들한테 자기 삶이 아니라 애의 삶을 자기 삶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엄마도 자기 삶을, 이렇게 자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도 자기를 생각하고. 제가 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여성들이 너무나 아이한테 의존한다. 아이한테 모든 걸 건다. 제 어릴 때요, 보면 초등학교가 대부분 2km 거리예요. 2km, 3km.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가방 메고 도시락 뜰그덕 하는 거 메고 2km를 가요. 공부하고 2km를 집에 와요. 운동이 따로 필요 없어요. 중학교 딱 가니까 4km가 되더라고. 그러면은 자전거 타고 가요. 꼬물 자전거, 지금 저런 사이클이 아니에요. 짐 실는 자전거 타고 가잖아요. 매일 가고 오고 4km 타면 8km 자전거를 타요. 어릴 때 나가면 다 장난감 만들어서 놀고 연 만들고 뭐 다 만들어요. 대나무 쪄가가 연 만들고 산에 가서 토끼 잡는다고 산에 뛰댕기고 운동이 따로 필요 없어요. 지금 어때요? 애 몇백 미터 가도 차 태워줘야 해요. 그죠? 뭐 하면 학원 가면 차 태워줘야 돼요. 걸어가지를 않아요. 애가 스스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걷지를 않아요. 차 타고 가니까 가만히 앉아가는 거죠. 집에 오면요 공부만 하라 그래요. 들어앉아서 책만 보다가 휴대폰만 들다 봐요. 앉아있죠. 먹는 거 햄버거 먹고 막 통닭 먹고 영양섭취 다 하죠. 그러면 뭐예요? 살찝니다. 비만 오죠. 비만 오면 뭐예요? 몸의 균형이 깨져요. 그러니까 어릴 때 뛰댕기고 뭐 이런 거를 화를 풀어야 된다. 심장에 화가 막 애들은 불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중학교 때까지는 막 마음대로 뛰댕겨야 돼요. 뛰댕기면 시끄럽다. 조용해라 이런다고요. 그러면 애는 병이 돼요. 이게
나는 뛰댕겨야 되는데 애는 뛰댕겨야 되는 걸 몰라요. 그냥 뛰고 싶은 거예요. 막 몸에 화가 올라오니까, 불이 올라오니까. 근데 부모가 통제하고 앉아가 공부해라 이러면 이제 이 화가 억눌린단 말이에요. 억눌리면 병이 돼요. 그래서 병이라는 게 꼭 음식만 잘 먹고 아니에요. 이 몸에 이렇게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 또 인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날 때 거기에 맞게끔 생활하는 것, 그리고 평소에 그 기운에 맞게 움직이게 해주는 것,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아까 내가 정범에서 이국민 씨 이야기했잖아요. 이국민 씨가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을 했는 게 이게 음의 기운이 나오는 데를 수술했단 말이에요. 양의 기운이 너무 세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국민 씨는 밤에도 일해요. 밤에도 하우스에서 밤새도 막 1시, 2시까지 일해요. 밤에는 자야 되는 거죠. 왜 낮과 밤이 있느냐? 태양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지구가 돌면서 낮과 밤이 생겼어요. 인간은 그 지구가 낮과 밤을 만들어주는 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적응했어요. 신체도 낮과 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밤에는 자야 돼. 그리고 낮에 일해야 돼.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걸 거부를 해. 밤에 막 일을 해. 밤에는 음의 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막 양의 기운을 써버려. 그 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이 섭리, 그 다음에 세상 사는 이치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다른 걸 보고 있지 않느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저게 맞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TV에 광고를 보면요, 보험 들으라. 미치겠어요. 보험 들으라. 그 다음에 스위트홈. TV 드라마 보면요, 가정 딱 꿈이잖아요. 가정에 엄마, 아빠, 아들, 딸 딱 해갖고 우리는 행복한 가정에 소파에서 텔레비도 보고 뭐 냉장고도 있고 이런 걸 선전한다요. 행복해요. 행복은 개코나 행복해. TV 드라마 봐요. 전부 출생의 비밀이 없는 게 없어. 무슨 출생의 비밀이 전쟁도 안 일어나는 데 있느냐고요. 그래서 정말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게 뭔가, 우리가 행복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내 몸처럼 생각하는 게 자기 배려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앞에 그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는데 2개 하는 바람에 길어졌다고 그만하래요. 다음에 또 더 하고 싶은 거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김충원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국민 씨는 낮에 놀기 때문에 밤에 일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전 김충원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급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또 사랑이 넘치는 남자다 보니 아내에게 가끔 아내를 안아주면 이렇게 안아주면은 성질이 억수로 많이 냅니다. 심지어 욕까지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 와지랄이냐고, 평소에 하는 짓 해라고 와지랄하냐고 하는데 심장하고 심장이 되니까 화가 나는가 봅니다. 예. 이제부터는 업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 보고 계시나 아내분, 네. 이제 업어주겠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억측 보도와 추측성 기사, 그것들이 포장돼서 사실이냐 호도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청문회를 하면 되는데 청문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빨가 벗길 때까지 빨가 벗겨 보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중에 청문회 안 하면 대통령이 나중에 시간 지나가 한 달 있다가 임명하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청문회는요,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회의원들에게 내가 이런 장관을 임명해서 내가 두고 쓰고 싶은데 당신들이 검증을 한번 해보시오 라고 예의를 갖추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면 되지. 뭐 안 하고 지랄인지 모르겠습니다.
버뜩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예, 다음 순서는 사드 부치철의 성주투쟁이 붙박이 대변인이시죠. 올라오십시오. 유동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제가 요번 달에 집회를 한 3번 빼먹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집안의 일도 있었고 또 이래저래 바쁜 일들도 좀 있었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 파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왜냐면은 청와대에서 발표되기 약 7분 전에 제가 포스팅 먼저 올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파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거 뭐 될 것 같다라고 있다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나면 먼저 올려볼 걸 싶은 생각들이 많아가 요번에 한 7분 전에 먼저 올려버렸어요. 잘못하면 가짜뉴스 될 뻔했는데 파기라고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겐또 잘 맞췄구나. 그래가지고 한 7분 전에 이제 올렸습니다. 일본 경우 보면은 우리들하고는 문화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중국에서 난징대학살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하도 많아서 숫자가 얼마인지도 정확하진 않지만 약 30여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일본 군인들의 학살에 의해서. 당시 어떤 신문 보도가 일본 신문에 나오기도 했냐면은 한 군인이, 한 장교가 일본도로 중국인의 200명의 목을 베었다라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올리기도 했어요. 이걸 마치 일본 군인의 자랑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매우 또 호감을 표하고 이랬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하고는 많이 역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마 일본의 그 막부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 무사들의 어떤 행위들, 무사들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여성들을 마음대로 취급했습니다. 길 가다가도 강간하고 죽이겨도 그 무사들은 죄가 거의 안 됐어요. 이런 사례들이 일본의 역사들이고, 그리고 점령하게 되면은 그 점령당한 그 영주는 자기 부인도 바치고 자기 딸도 바치고 그러면서 납작 엎드린 게 일본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어떤 그런 좀 우리들과 다른 어떤 문화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한일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도 요새 그렇잖아요. 뭐 내가 누구한테 좀 잘못했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으면 상대방, 요즘은 사실은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면 상대방 더 화내요. 그죠? 요새는 무조건 상대방 뜻에 맞게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주는 게 맞아요. 네가 섭섭했다면, 네가 아마 이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내가 참 미안하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일본 사람들의 그런 속성들은 자기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로는 상당히 당연한 거예요. 점령자로서, 그 식민지 지배자로서 그 위안부 문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매우 강합니다. 지금 아베 같은 경우는 우리 일본 회의라는 이야기 아마 어떤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일본 회의. 이 일본 회의의 역사가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그 맥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일본 명치 유신이라고 그러죠. 메이지 유신이 일본을 근대화하는데 많은 역할들도 했지만 거기에 이 소위 천황파라고 하는 이 파가 있었어요. 이 천황파들이 메이지 유신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천황을 일본의 국가 원수로 복위시켜야 된다. 실질적 권한을 갖는 천황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게 그 메이지 유신을 이끌어갔던 천황 세력, 천황파들의 주요한 입장이었고, 그게 지금 일본 회의와 아베 정부가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도 그 법을 바꾸려는 거 하나 중에서는 역시 천황제
대한 꿈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2차 대전 뭐 이렇게 벌어지면서 군국주의 세력들과 같이 엮이고 결합되면서 지금 아베 정부가 탄생되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아까 좀 겹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이 조국 교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조국 교수에 대해서 그래 포스팅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 간단한 입장은 그렇습니다. 청문회 하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간단합니다. 조국 교수도 할 말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근데 그 이전에 뭐 조국을 사퇴해야 되니 말해야 되니 조국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제대로 된 이야기 못 들어봤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 할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의 권리가 있잖아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들이 청문회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청문회가 마무리되고 그에 대해서 임명해도 좋겠네, 사퇴해도 좋겠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조국만한 인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만한 인물은 아직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은 아마 현 정부 내에서는 최고 인물이고 그것보다 더 나은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원한다고 한다면 제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정보를 자기들이 세우면 됩니다. 권력을 잡으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은.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보고 앞으로 이제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 결정들을 갖습니다. 진보적이라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됩니다. 사퇴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니. 이제 청문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도 진실을 모릅니다. 누가 합니까? 진실 모르잖아요. 진실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들. 그렇죠? 근데 진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면 이제 좀 떨어진 이야기인데 아까 이제 우리 봉남시라든지 이제 위원장님도 이제 그 식생활 개선 네트워크 그죠? 거기에서 이제 뭐 그 어떤 이제 강연회라든지 이런 걸 한다 그러는데 저는 참외 올해 이제 이렇게 참외를 많이 얻어먹고 한 번도 안 사먹어 봤는데 성룡 씨하고 뭐 제동 씨하고 맨날 참외 주고 해가지고 얻어먹는데 또 아버님 또 장례식장에는 또 국민 씨가 참외를 여러 박스를 씩씩거리고 들고 왔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왔는데 참외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유기농 참외를 많이 이렇게 얻어 먹었잖아요. 지금까지 제동 씨 참외, 뭐 성룡 씨 참외. 그런데 보면은 조금 못 났어요. 그죠? 못 났어요. 우리가 관행으로 때깔내고 막 이렇게 막 짓는 참외들보다 어떤 경우는 조금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기도 하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나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떤 게 더 아름다운 것이지 참외들 중에 관행 참외를 때깔 고르게 쫙 빼놓은 참외들하고 또 아니면 잘난 놈 못난 놈 골골하게 막 섞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유기농으로 섞여 있는 참외하고 어떤 놈이 도대체 진짜 잘난 놈이고 어떤 놈이 더 이쁜 놈이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우리들의 미적 감각들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관행 참외를 보면서 이게 참 때깔 곱고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좋은 참외일까요? 우리 몸에 좋은 것일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참외들은 잘난 놈, 못난 놈 같이 섞여 있고, 때깔은 관행으로 약쳐서 때깔 낸 것보다 조금 모하지만은 이게 훨씬 더 잘난 놈이더라고요. 이게 더 우리 몸에 좋은 놈이고. 그리고 먹어보면 맛도 좀 요즘은 느껴요. 요즘 옛날에 참외는 모르고 먹는데 유기농 참외, 관행 참외 이렇게 번갈아 먹어보다면은 맛도 알겠더라고요. 이제 혀 끝에 느껴지는 감각들이 좀 달라요. 그러면서 어떤 게 우리 몸에 좋은 것인가 아닌가도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참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들의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감각들, 우리들의 미적 감각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한번 돌아봐야겠더라는 거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우리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인가라는 거죠. 사회 문제도 그렇고 참외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참외철도 다 끝나갔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친환경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서 또 그렇게 또 우리 전환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이렇게 우리들이 끊임없는 이렇게 좀 도움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해나가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옮겨 나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오늘 좀 두서없이 짧게 이야기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유동인 대변인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뭐 드셨습니까? 내려가시다가 이빨을 휘비시고 해물짬뽕 먹었어요. 해물짬뽕. 제가 끼니면 좋은 거 먹고. 예. 저는 식은 밥에 라면 국물 말아 먹고 왔습니다. 네. 제일 맛있네요. 네. 지난 6월이죠. 예. 지난 6월 달에 서울에 저희 참외를 제가 팔러 갔다 왔는데, 관행으로 관행으로 재배한, 굉장히 때깔도 나고 예쁜 참외와 농약을 안 친 유기농 참외를 갖다 놨는데, 유기농 참외는 아예 손을 안 대요. 때깔 좋고 예쁘게 포장된 먹음직스러운 참외는 손이 막가요. 남은 거는 정말 몸에 좋은 유기농 참외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또 한번 아하 하면서 돌을 틉는데, 그 보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쁜 얼굴에 잘생긴 얼굴을 보고 거기에 끌려서, 그런 매력에 끌려서 살다 보면은 그게 눈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 매력이 익숙해져 버리면 또 다른 매력을 찾으러 간단 말이죠. 자, 보이지 않는 매력에 우리가 탐구를 하고 찾아내고, 그런 습관, 그런 삶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참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최재관 전 청와대 농업 비서관님을 모시고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초청 특강을 가졌는데, 제가 정확하게 카운팅하기로는 300석 규모의 좌석에 169명이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경청하고 가셨죠. 그 안에는 성주군청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특히 성주군수 이병환 군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강연을 들으셨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계시는 분들도 그 강연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그 강연에 대해서 강연을 듣고 느낀 점, 그리고 깨달은 바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해주고자 우리 김상환님께서 오랜만에 무대 위로 올라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모두 김상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몸띠도 되게 가볍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호입니다. 오늘 이거 발언을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았으면 오늘 이런 차림으로 오진 않았을 텐데, 오늘 복장이 많이 불량합니다.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 청와대 전 이제 농업정책 비서관이신 최재관 님께서 오셔서 청주군청에서 이렇게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한국 농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요약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농민은 국가의 식량 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다. 그게 아마 그 핵심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자면, 대한민국의 농업은 앞으로 이제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 농민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직불제로 이제 행정의 보조 역할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물과 토양을 손자의 손자가 안전하게 사용을 해서 물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그런 생산 방법으로 전환을 하자. 또 네 번째는 로컬 푸드, 이제
국내에 저희가 생산하는 저희 농민들이 정성스레 만든 그런 농산물들로 그 공공급식의 영역을 통해서 계획 생산을 이루어내자. 그러면서 농민의 그런 생산들 하는 그 생산물들에 대한 그런 가격 안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급에 연연하지 않는 좀 중소농 위주로 해가지고 좀 그런 사람들을 자꾸 보호해 나가자. 그게 농촌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내용으로 사실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뭐 일단은 방송에는 한 200여 명 참석하셨다 했고, 저도 이제 앞에서 사회를 보면서 대충 이렇게 눈으로 헤아려봐도 한 170명 이상은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정책을 이렇게 집행하고 계획하고 이런 단위에서 참 이런 농민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구나라는 약간의 좀 위로도 받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참 바라고 또 약간의 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참 좋은 참 이로운 특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환 군수님이 그래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해주시면서 다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셨고, 뭐 농정과 뭐 과장님 이하 직원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도 이제 몇몇 직원들이 와서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사실 저도 뭐 급하게는 아니지만 이 공공형 직불제라든지 뭐 농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 농촌을 지키고 살리는 그런데 참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군의원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처음에 입구에서 뭐 도의제 의원은 와서 인사를 하고 진짜 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직전에 이렇게 가시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참 공무원들이 계획만 세워서 되는 일이 아닌데, 예산을 지고 있는 군의회도 이 이야기를 꼭 듣고 이 강연을 꼭 듣고 앞으로의 이제 농정 정책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 꾸려나가고 군의 살림을 이런 식으로 좀 바꾸어 나가는, 좋은 쪽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참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8명이나 되는, 8명 맞죠? 7명입니까? 그 군의원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아서 참 가슴으로 이거 진짜 너무 아쉽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게 너무 아쉽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특강을 그냥 교육으로 끝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 농업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셨고, 현장에 있는 저희들도 그에 발맞춰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은 가장 빠른 시일 내로 뭐 다음 주가 됐든 다다음 주가 됐든 저희 별동네 도서관에서 성주군 농업에, 그러니까 한국 농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지만 이제 성주 농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 농사 짓는 분들끼리 모여서 한번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의견과 우리들의 생각을 교환을 하고, 그것들을 다시금 이제 성주군이나 성주군 의회에 그렇게 문서화 시켜서 그렇게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토론회, 우리끼리 성주군에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하는 그 토론회를 한번 만들어서 저희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별동네 공동체의 사무국장님이 일단은 저랑 생각을 공유를 하고 그럼 같이 한번 추진해 보자, 이런 단계에 있으니까요. 그때도 우리 식구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교육에 관한 내용은 거기서 마치고요. 이제 참외농사도 뭐 거의 끝나고 이제 좀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가을이 거의 뭐 온 것 같은데요. 성주군에는 사실 참외를 이용해서 가공한 제품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실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공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 박민주 씨가 개발한 참외빵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참외빵 맛을 기억하고 계시고, 좀 다시금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맛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있고 또 지금 어떻게 되어가나 하는 그 궁금증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외빵은 현재로서는 지금 좀 정체가 되어 있어요. 가장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가 사실 그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 농산물 가공장에 거기서 이제 저희 참외빵을 만들기로 그 농산물 가공센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참외빵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장에서 그 좁은 가게에서 물건도 팔면서 빵을 만들다가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빵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군하고 기술센터랑 이렇게 같이 그런 생각으로 함께 가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술센터에 가서 만들려고 했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 기술센터에서 빵을 만들어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원으로 그 가공센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기술센터에서 빵을 만들어도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의 가공센터가 이제 해썹 인증을 받고 해썹 시설로 전환이 되어야지만 이제 거기서 만들어지는 참외빵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 개인이 노력해서는 이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시간과 또 관이기 때문에 또 그런 예산들이 투입이 되어야지만 사실 진행이 되는 일들이라 저희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외빵을 왜 만들지 않느냐, 왜 그렇게 지금 안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는 만들어도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절차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하루빨리 좀 원활하게 좀 판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충분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그 맛있는 찐빵을 선보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지만 참 아쉬운 소식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사실 그 가공센터가 설립이 됐을 단계에서부터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좀 그런 것들을 갖추었으면 좀 더 많은 뭐 저희 같은 생산자분들이 기술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이제 보완하고 수정해야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나서서 일단은 많이 바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다시 여러분들께 참외빵을 선보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몸은 곰 같지만 동작 어제가 제발은 김상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최재관 전 청와대 농업 비서관님께서 오셔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원래 쌀값이 굉장히 좋았죠. 이 정부 들고 쌀값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쌀을 130만 톤을 사들였습니다. 사들였는데 작년이죠. 사들였는데 쌀값이 자꾸 오르니 기재부에서 쌀값을 내라라. 물가가 너무 오른다. 쌀값을 내라라. 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종이컵을 딱 들으면서 이 종이컵에 있는 커피가 비싸냐 아니면 종이컵 양만큼의 쌀이 비싸냐 쌀값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농림부 손을 들어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쌀값이 올랐답니다. 근데 쌀값이 오른 게 아니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쌀값을 올리겠다 라고 공약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죠. 되려 쌀값이 해마다 10,000원씩 내렸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킨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또 충격받은 얘기가 뭐냐면, 아까 김상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인이 하는 농업 활동은 충분히 가치를 받을 만하다, 가치를 인정받을 만하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농민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다. 네. 농업인이 농촌에서 자연과 벗삼아서 농업 활동을 하면서, 그럼으로 인해 농촌 사회가 지켜지고, 농촌 사회가 활발히 지켜지면 인구의 분포도 확산된다는 거죠. 도시에 집중된 인구가 농촌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자, 대한민국 농업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식량 안보를 지키는 공직자이십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농업 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수요일 날 자리를 함께 해주시지 못한 성주군 의회의 군 의원님들께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농업인들께서 하시는 농업 활동에 대한 보상,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농민수당에 대해서 성주군 모든 농업인들과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입니다. 예, 마지막 순서죠. 예, 우리 김명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김명님, 네. 노래 부르는 김명님,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댄서가 필요한데. 예, 일단 음악 주세요. 댄서 도와주십시오. 네, 좀 더 키워주세요, 소리. 제가 주겠습니다. 혼자 울고 있는 이 안타까운 밤이 깊어가네.
아, 정말 뻘쭘합니다. 너무하십니다, 정말. 네? 아, 나 저 그냥 내려갈까요? 그 다음 곡도 댄스곡인데. 저 정말 너무 점잖게 보시면 저 혼자 정말. 어떡해. 저 그냥 돌아갑니다. 네, 다음 곡 그건 너 부탁합니다. 일어서 주세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모두들 잘 들은 고요한 이 밤에 어이해 나 홀로 잠 못 이루나 넘기는 책 속에 수많은 별들이 인지 하나도 보이지 않네. 그건 너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누가 너 그건 너 그건 누구 때문에 그건 너 때문이야. 어제는 비가 오는 종로 거리를 우산도 안 받고 혼자 걸었네. 우연히 마주친 동창생 녀석이 너 미쳤니 하면서 껄껄 웃다군. 그건 너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너 그건 너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 생각하면서 막 마구 하려고 동전 바꿨네. 종일토록 전화번호가 씨름했었네. 그러다가 당신이 받으면 끊었네. 웬일인지 바보처럼 울고 말았네. 그건 너 그건 너 더 크게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너 그건 너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너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너 한 번 더. 그건 너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네, 고맙습니다. 예, 그냥 내려갈까요? 네, 제가 오늘 댄스도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댄스 뮤직에 댄스는 없고 참 뮤직만 좀 썰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곡 부를까요? 내려갈까요? 진짜? 네? 진짜 쪽팔려서 내려가고 싶습니다.
네, 다음 곡 골목길 들려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접어 들 때에 내 가슴 뛰고 있었지. 겉으로 그려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숨죽는 너의 얼굴이 장렬한 곶감만 같아. 마음을 졸여서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태우네.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골목길 접어 내 가슴을 들고 있었지. 겉으로 그려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태우네.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골목길 접어 들 때에 내 가슴을 뚫고 있었지. 겉으로 그려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겉으로 그려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네, 이렇게 끝나요. 네, 고맙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이래 색깔 춤춰주니까 인사 다 했어. 다시 인사 다 했어. 정중하게. 자, 촬영. 그 마이크 뭐 촬영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우리 김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주에가 고향이 아닌 두 사람이 성주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식을 하는데, 또 성주가 낳은 또 훌륭한 저 사회자인 저에게 또 사회를 받으려고 청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8일 날 사회를 보러 가는데, 그분이 또 공교롭게도 우리 별동네 공동체 회원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축하 좀 부탁드리고, 예, 지소미아가 김총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폐기됐습니다. 예, 폐기됐고, 자유한국당은 때를 쓰고 있죠. 자, 자유한국당은 빨리 청문회를 개최를 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빨리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자, 9월을 끝으로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641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우리는 아베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베 가고 평화오라. 아베 가고 평화오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드 반대 성주 촛불 641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아오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는 한 번도 안 가보세요.